사람이 집중력이 이 신체에 아픈 데가 없으면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뭐든 이렇게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영어 듣기, 리스닝 이런 게 잘 돼요. 예전에는 이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뭘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낀 게, 저도 로봇을 했지만 로봇하고 사람 차이는, 사람은 젊었을 때 아무리 상처가 많고 해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제가 상처가요, 큰 수술만 한 7번 받았어요. 벗겨놓으면 칼 완전 터미네이터입니다. 람보같이.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수술돼 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 더 건강이 안 좋아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회복력이 인간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몸에 상처가 있고 이래도 오히려 그걸 더 이렇게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아이러니컬하게 내가 젊었을 때 오히려 몸을 많이 혹사를 안 한 게,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혹사를 안 한 게 오히려 지금 와서 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회가, 오늘은 자금 조달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계획서 만드는 목적. 자금을 받으려고. 그겁니다. 자금을 받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의 역할은 뭘까요? 사업계획서의 역할. 우리가 보통 이제 손끝에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손끝에서 제품화 시키는 게 우리의 역량인데, 그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결국은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고 또 창업가 역량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제품이 판매까지 되기까지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까? 0단계부터 그 사업화 9단계에다가 뒤에 이제 엑시트까지 하려면 13단계까지고, 그 과정에서 그 제품 개발 목표가 처음에는 0단계에서 STP 그 분야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STP라는 그 0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고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고객을 아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고객을 안다는 거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지 고객을 알고, 그러려면 다양한 직장에서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소비자로서 그 분야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죠. 그러한 과정이 결국은 창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직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미션이 뭐죠? 해야 될 거.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해야만 해야 되는 이유죠. I have to, I must, what I must, what I should.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숙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내한테 정해주는 겁니까? 세상이 내한테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거를 확장하면 그게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션이 명확한 사람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못 미션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독고다이가 되는 거죠. 뭐 말해도 말 안 듣고, 그것도 뭐냐면 자기 확신에 완전 차가지고, 이 신념이 있죠.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은 소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내한테 보여준 비전을 찾아가는 거고, 확신은 뭔지 아세요? 확신은 스스로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적 확신은, 내적 믿음은
그거를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고 외적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션은 뭐냐면 외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것을 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션이 명확해야 되고 그 미션이 명확해지면 어떻죠? 세상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존재감을 가지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세상한테 도움이 안 되지만 앞으로 내가 도움이 될 일을 할 명분이 생기고 그걸 명분이라고 하죠. 내가 명분이 있어야 거기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쪽에서 나를 필요로 해야지 간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명분을 만들라. 소명이 있어야 된다. 자기 확신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그래서 이 미션을 명확하게 해야 되더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느냐? 결국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 2년은 치열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 뭔가 주제를 하나 딱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자나깨나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인생이 뭔가 저는요 인생이 뭔가를 처음에 교두보를 찾으려고 보니까 사람이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인생은 사람 사이에 기대고 있는 거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미션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러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션이 원하는 거는 세상이 원하는 거고 그거를 원하는 거를 우리는 STP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거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1단계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이 결국은 내가 세부적인 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위에가 뭐죠? 인생 비전이 있고 그 사이가 뭐죠?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게 다 하나의 비전의 하나의 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레이어에 따라서 인생 비전을 우리는 보통 비전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인생 비전의 세부 비전을 우리는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 그 목표 밑에 또 세부 목표를 뭐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전략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그거의 또 다른 제품까지 레벨로 온 게 그게 KPI, Key Performance Index, 개발 목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 미션에서 나온다. 그래서 미션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 안에서 비전이 찾아지는데 이 비전은 미션 안에서 나오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를 가지고 요 기존 있는 거에서 없는 걸 내가 한 2년 준비를 했을 때 그게 무엇인가? 그거까지 합해서 이건 빚이죠. 미리 땡겨서는 요거까지 합해서 비전을 찾아내요. 그래서 비전을 찾는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는 뭐죠? 나도 그냥 하고 싶은 거 비전도 아니고 이거 그냥 단순히 하고 싶은 거 오토바이 타고 싶고 하늘 나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그거는 미션이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비 효과 기대하고 그냥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학객서라니까 세상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미션과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뭐죠? 자원 이걸 우리는 당장 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원이라고 하죠. 그거를 리소스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장점이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차별화되는 걸 우리는 강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점이란 개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점인데 그 강점이 있기 위해서는 장점이 있어야 강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대학교 때 전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사회적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 다양하다는 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창업대학원에 와가 뜬금없이 창업이라는 전공을 하나 더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죠?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전공이 창업이고 이 창업학을 배움으로 해가지고 비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스태블리시, 즉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why가 미션이고요, what이 비전이고 how가 자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개인적인 이게 정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죠? 실행력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에서 진취성이라고. 기업가 정신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진취성. 기관차의 제일 앞에 끌어주는 그죠. 그게 명확할 때 우리는 돈이 당장 안 벌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보고 가면 돈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돈은 단지 비전이지 미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잘 버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돈을 잘 벌기를 원하는 거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단지 세상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 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미션을 찾았다.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으로서 내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 학위도 있고 경험도 있다. 거기에 뭘 하나 더 했을 때 내가 그 돈을 많이 버는 비전의 그 하부의 세부 목표, 전략으로서 이런 걸 해야지. 그거는 가능한데 그 돈을 만약에 미션으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나는 대통령을 단순히 비전으로 둬야지 내가 대통령을 미션으로 둔 사람도 있어요. 이때까지 대통령과 지금까지 대통령이 전부 다 미션이 대통령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만 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자기의 그 다음의 미션을 찾지를 못해요. 나는 단지 대통령이 되는 비전은 이 세상이 원하는 뭔가 공정사회를 이루고 이런 게 미션이잖아요. 세상이 나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션이거든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나는 정말 새로운 종류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 뭐 일가 친척 이런 거 어차피 연금 나오고 하니 다 해결되는데 굳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정말 대통령이 되는 목적이죠. 이게 미션이 목적이에요. 목표가 뭐죠? 비전이에요. 제가 참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유명한 사람이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데요 미션하고 비전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그 레벨이 어떻습니까? 철학적 기반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적과 목표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미션은 뭐냐면 하나의 내가 해야 되는 이유예요. why. 그리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단기 목표가 있고 시간적으로 장기 목표가 있고 그리고 레이어상으로 상위 목표가 있고 밑으로 하위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상위 목표가 지고지순한 목표도 있고 그걸 비전도 있고 하위에 내가 실제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될까 하는 전략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미션은요 목적이고 그리고 비전은 목표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상위 미션이 있고 하위 미션이 있어, 그죠? 왜냐하면 상위에 뭔가 큰 게 있고 그 밑에 하이알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로 또 미션이 분할이 되고 여기도 여기에 대응하는 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위 목표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똑같은 비전인데 그 비전 안에 상위 최고의 높은 걸 목표라고 하고 하위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미션은 뭐냐면 이유예요. 왜 해야 되는가? 이유. 요거는 what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how 관점에서
how 관점에서 수단이죠. 수단. 이게 우리는 자원이라고 해요. 리소스. 그 자원도 여기 상위를 목표도 있고 하위에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술이라고 해요. 그럼 전략과 전술은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화이가 효과가 이거는 효과거든요. 효과. 파급 효과. 시장. 이게 결국 효과가 크다는 것은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효과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펙트가 좋은 거예요. 이펙트가. 왜? 수요가 니즈가 크니까. 니즈가 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펙트가 크고 그 다음에 자원이 뭐죠? 하우죠. 이걸 우리는 efficiency라고 해요. 효율. 이거는 효율이 좋은 거예요. 효율. 효율이 좋다는 건 뭐죠?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으니까 임차료도 안 나가고 누구 부탁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고 뭐냐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출이 없거나 시간적으로는 최소 시간에 금전적으로는 최소 지출 최소 시간에 최소 지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efficiency. 그러면 내가 효율도 좋고 efficiency도 좋은 이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what이라고 해요. 그 what을 내가 이런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이런 세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때 여기에 고객이라면 이게 고객이라면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하고 분할하고 타겟팅 하는데 그 타겟팅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여기서 보면 고객들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도 고객군을 보면 그 화이 관점에서 고객군이 있고 하우 관점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 중에 뭐 여러 고객군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A 고객, B 고객, C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느 고객을 선정해야 됩니까? 효율이 좋고 효과가 좋은 요 고객이 뭐죠? 타겟 고객이 되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중에 타겟 고객은 결국은 하우로서 내가 리소스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시장이 큰 효과가 좋은데 시장이 좋잖아요. 요 고객을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의 성향을 보니까 이 성향을 뭐라고 하죠? 캐릭터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피처링을 한다. 음악이 있으면 피처링 한다. 뭐 이러잖아요. 특징을 잡아내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포지셔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고객들을 볼 때는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고객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제품들을 이거를 볼 때는 이건 뭐라고 하죠? 브랜딩이라고 해요.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의 이 특성, 그러니까 위치를 이걸 뭐라고 하죠?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특징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니즈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특징이 뭐죠? 논문 통계 분석에서는 요인 분석에서 고객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어떤 요인이 고객들이 과연 이 고객들을 사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구매 요인이죠. 이게 결국은 구매 요인이에요. 구매 결정 요인이에요. 구매 결정 요인. 그 구매 결정 요인 중에 제일 상위에 세 개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계 분석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구매 결정 요인이 고객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격, 품질, 뭐죠? 결국은 7P. 결국은 요게 오늘 엄청 그 철학적으로 갑니다. 지금 인생이 나오면
그래서 이게 7P가 있는데 그 7P 요인이 사실은 하나의 프레임인 거죠. 그 프레임 중에 이게 7P 요인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프로덕터 퍼스로 보면 퍼스에 보면 뭐가 있죠? 프로덕터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 그 다음에 people 프로세서 이게 뭐냐면 서비스의 7가지거든요. 앞에 PPPP.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고 해도 이런 프로덕트도 들어갈 거고 사람 요소도 들어갈 거고 인테리어 요소도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프로덕트에는 뭐가 있죠? 기능이 들어가죠. 펑션. 그 다음에 디자인, 성능.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그죠? 가격을 결정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고객이 욕구가 강하면 밸류 기반으로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산 단가 기준으로 보면 뭐죠? 생산 단가를 보면 코스트 기반의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밸류 기반, 니즈의 밸류 기반과 코스트 그 사이에서 가격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밸류는 뭐죠? 여기가 고객의 니즈가 아까 니즈가 요거 같은 말이죠. 요 영역이 여기서 보면 고객의 니즈 기반으로 해서 요 허스이 뭐죠? 7P인데 여기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 요 관계는 밸류 관계예요. 그런데 요 관계는 무슨 관계? 코스트 관계예요. 그래서 가격 결정은 이 중간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가격 결정 방법론이에요. 근데 그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해요? 낚시를 할 때 소비자 행동론 배우셨을 때 어떻게 해요? 가격 결정할 때 제일 처음에 높은 가격부터 시간을 두고 어느 특정 지역에 린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가격 린스타트. 제일 처음에 물고기 잡을 때 어디부터 합니까? 제일 위층부터 축축축축 조금씩 찌를 내려가면서 탐색을 하면 어디 층에서 제일 잘 잡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잖아요. 그리고 또 먹이도 바꿔가면서 똑같아요. 가격도 처음부터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가격 R&D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격이 높은 데서부터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하죠? 스키밍 전략. 스키밍. 들어보셨어요? SKIMMING.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입니다. 소비자 행동론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론을 배웠다면 그런 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스키밍은 뭐냐면 고가격에서 저가격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내려가면서 고객들한테 찾아보는 과정이 그게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요? 양산을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을 하는데 처음부터 가격이 잘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요 기획 단계에서 스키밍 전략을 세웠던 그 사업 계획서의 그 내용대로 한번 여기서 가격을 가지고 한번 또 리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죠? 제품 개발로 리스타트를 했다면 요 단계에서는 가격 개발이에요. 가격 개발.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유통 채널을 다양하게 구성해 한번 작은 지역에서 파급 왜냐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타겟 이 타겟을 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많이 살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느 특정 동 단위로 해서 거기서 가격을 한번 해가 이 제품은 신제품입니다. 전국에 아직 출시가 되기 직전에 하면서 뭐 1+1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는 가격에서 스키밍 전략. 그리고 가격을 여기서 요래 가는 거는 스키밍 전략. SKIMMING.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죠? 가격을 처음부터 탁 낮춰가지고 점점 올리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 가격 침투 전략이라고 하죠. 예, 들어보셨어요? 요걸 가격 침투 전략.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용어에. 이건 어떤 겁니까? 성숙기 시장에서 내가 제품을 개발했다. 그럼 뭐죠? 일단은 시장을 확보를 시켜야 되니까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먼저 싸게 체험을 먼저 시켜야 되죠. 그 체험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스키밍 전략을 쓰고, 가격 침투를 쓰고, 스키밍은 뭐죠? 없는 시장에서는 내가 가격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시장을 탐색을 해야 되니까 가격적으로 이렇게 탐색하는 건 스키밍 전략.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뭐죠? 플레이스도 제품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한테 제안하는 하나의 툴입니다. 이것도 플레이스는 뭐냐면 유통이죠. 보통 이걸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유통 채널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리점, 소매상, 유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개념을 달리 해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한다면 유통 채널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고객이 만족스럽게 편하게 우리 제품에 접근해서 쉽게 살 수 있는가? 그게 플레이스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뭐라고 하죠? 온라인에서는 채널이라고 보면 뭐라고 하죠? 유통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게 다 채널인데 오프라인에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상권 입지 할 때 입지예요. 그래서 이걸 입지 분석이라고 해요. 입지. 그래서 고객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살 수 있으면 그럼 입지가 좋은데죠, 그죠? 입지를 어디다 가게를 둘 건가? 내가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한다. 그럼 그 가게를 오픈한다고 할 때 여러분 뭐부터 생각합니까? 인테리어, 사람, 프로세스 이런 거 생각하고 입지는 이걸 하나의 상품, 고객 서비스 목록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비스예요. 고객이 어떻게 우리 가게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도 하나의 제품 기획에 들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접근 편리성이에요. 접근 편의성. 이걸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상품 기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뭐죠? 프로모션을 우리는 프로모션 촉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촉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요. 촉진은 뭐냐면 고객이 편하게 결정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결정 편의성이에요. 이거는. 개념이 조금 확실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결정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 방법론이 뭐죠? 광고가 있고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 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혜택을 주는 거. 그냥 혜택이라고 적을게요. 혜택을 뭐라 하냐면 그렇죠. 그걸 판매 촉진, 판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혜택을 우리는 판매 촉진이라고 하고 여기서 그 촉진하고요. 여기서 촉진은 영어는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맨날 헷갈려요. 상위의 레벨에 있는 건 그냥 프로모션 촉진이라고 하위 레이어에 이런 4개들이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판매 촉진이라고. 자, 그러면 광고는 어떤 걸로 해서 결정 편의성을 높여줍니까? 미디어가 뭐죠? 중간자 이 뜻이거든요. MEDIA. 뭐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결정 편의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죠? 내가 KBS, MBC 이런 때 스폰서가 내가 돈을 주고
팔라다 보니까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광고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홍보는 뭐죠? 홍보는 다른 게 아니고요. 홍보는 남들이 말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이럴 마케팅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입소문 내는 거예요. 입소문 낼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만들어. 영업은 뭐죠? 우리가 영업하는 거하고 이 전체 마케팅하고 헷갈렸었어요. 지금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영업은요 단순히 고객한테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체험. 예를 들어 체험시키는 마케팅이 뭐가 있습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들. 죄송합니다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야쿠르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야쿠르트 에이전시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들은 고객하고 대면 접촉하면서 자기 그 상품 경험을 직접 말하고 거기서 바로 한번 샘플을 써보게 하죠. 야쿠르트도 먹어보게 하고 그러면서 뭐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신제품.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신제품. 또 뭐가 있을까요? 신제품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온라인상으로는 사질 않아요. 체험을 안 해본 거. 그죠? 일단 체험을 안 해본 제품들은 신제품일 수가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느낌으로 한번 앉아보고 뭘 해보고 편안함을 직접 체험을 해봐야만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옷. 의식주라 보면 돼요. 의식주. 집도 직접 보고 한번 거기 가봐야지. 앞뒤 전후 그 분위기 보고 하고. 옷. 다 뭐죠? 비싸죠. 전부 고가예요. 고가 의식, 고가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영지도사 시험을 보고 할 때는 고관여 제품이라고. 고관여. 그럼 시험 문제에서 고관여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영지도사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제 같으면 완전 스케일 크게 차고 들어가겠어요. 이 제품 고관여란 뭐라고 해요? 마케팅에서 시장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서 내가 뭔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했을 때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뭐죠? 이 체험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고가의 의식주와 관련된 제품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제품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봐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원리를 쫙 알고 있으면 어때요? 요거 하나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가격이란 요소에 들어가 있고 전체 마케팅에서 세븐피가 퍼스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든 적어내는데 그냥 고관여 제품이 어디 어떻게 부터가 어떻게 되지 이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래서 결국은 고관여 제품일수록 체험을 많이 한다. 또 역설적이게도 이게 신제품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저관여 제품이 많겠죠. 신제품은 그냥 뿌리잖아요. 샘플을 통해서 저관여 제품도 영업을 해야 되고 고관여 제품도 한데 그 특징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혜택은 뭐죠? 판매 촉진이라는 혜택은요. 혜택을 주는 건데 1+1 아니면 도장 10번 하면 한 번 무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는 뭐라고 보냐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 같이. 이거는 실내예요, 실내. 신뢰라는 기반이 있어야 돼. 인테리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위기가 신뢰가 가는 거죠. 아, 그래도 이 회사는 그래도 규모가 있네. 아니면 이렇게 어리어리